1학년 자녀들 F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몇 페이지를 할 건가요? 93페이지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거네요. 잠깐만요. 좋아요. 93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 자, 93페이지 이제 내용 왼쪽 이제 개념 강의인데 이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조금 이제 많이 있네요. 보니까 이제 제목이 이제 점과 이제 직선 사이의 이제 거리인데 저는 한 번에 다 찍을 수 있으면 선생님이 한 번에 다 찍겠고, 만약에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1부, 2부로 좀 나눠서 가도록 할게요. 자, 이 98페이지 왼쪽 개념 강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점 P가 주어져 있는데 이 P의 좌표를 제가 x1, y1이라고 해볼게요. x1, y1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어떤 직선이 주어졌어요. A 직선의 이름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이제 거리는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수선을 쏘는 거죠. 그럼 i가 이제 디스턴스에서 이제 거리가 될 건데, 이 d를 도출해가는 이 d를 이제 구하는 공식을 도출해보자 이거예요. 구하는 공식을 이제 도출해보자가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제 파트예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목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여러분에게 점이 주어질 거고 직선이 주어졌을 때 거리를 어떻게 도출할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약간 이제 회전을 시키면서 머릿속으로 정리하시면서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럼 이 d를 구하는 공식을 도출해 볼 건데, 이 d를 구하는 공식을 이제 야이와 야이만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해 보겠다. 그러니까 d를 구하는 공식을 이 점과 이 직선, 이 정보로만, 여기에 있는 정보로만 이제 표현해 보겠다. 표현해 보겠다. 그러면 일단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증명을 좀 표현하기 위해서 A가 0이 아니고 이제 B도 0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애들이 이런 말을 하겠죠. 선생님,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라는 것을 왜 증명합니까? 하면 선생님은 지금 A를 이제 1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증명하겠다. 1차 함수라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도 있겠죠. A가 이제 0이고 이제 B가 0이 아니고 이제 A가 0이 아니고 이제 B가 0이고 이런 것들도 이제 증명이 가능한데, 우선은 선생님이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여러분들한테 좀 쉽게 증명하기 위해서 쉽게 D를 이제 구하는 공식을 쉽게 도출하기 위해서 일단 이제 기울기가 존재하는 1차 함수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처음에 시작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이 직선을 여러분들이 1차 함수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1차 함수가 아니어도 다 되는데 일단 1차 함수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증명을 하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제 공식을 잠깐 설명만 드리면, 이 d라는 것은 이제 루트를 씌워주고요. 여기 있는 개수, x의 개수와 y의 개수 있잖아요. y를 이제 제곱을 해줘요. 이렇게. 그리고 더해줘요. 그래서 이 d라는 공식을 이제 외울 때 루트 이제 개수들의 제곱이 합이라고 일단 이렇게 외워요. 개수들의 제곱의 합, 상수항을 제외한 개수들의 제곱의 합, 이렇게 일단 외워요. 그리고 이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요. 여기는 이제 퐁당퐁당인데, 여기는 이제 퐁당퐁당인데, 퐁당퐁당 돌을 던져놨는데, 이 x1하고 y1이 이제 어떤 좌표니까 수로 주어져 있겠죠. 상수로 주어져 있겠죠. 이 x1이 이 x에 들어가고요. 이 y1이 y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공식이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를 퐁당퐁당이라고 지금 이렇게 암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럼 이제 증명하기 전에 하나 만들어 보면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3x-2y 플러스 2는 0이라는 이런 이제 1차 함수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여기 있는 좌표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 좌표가 있는데 내가 예를 들면 2,10이라고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야이하고 야이를 이제 거리를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루트 이제 개수들의 제곱이야.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해주고요.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여기 이 x에 2가 들어가고요. x에 2가 들어가고 x에 y가 퐁당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y에 y가 퐁당 들어가요. 이렇게 퐁당 들어가요. 그리고 뒤에 그냥 2를 더해줘 버리면 돼요. 그래서 ax1 by1 플러스 c의 형태가 돼요. 그 양의를 계산하면 이제 거리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애들한테 얘기할 때 왜 이게 도출되느냐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증명을 이제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다 보면 좀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식이 왜 도출됐을까를 한 번쯤은 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받아들이는데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습니다. 무작정 암기하는 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시간이 있을 때 간단한 증명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이런 공식이 도출됐는지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D가 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절대값 ax1 더하기 by1 플러스 c인지 한번 해보도록 하면 일단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우리가 당연히 점 P가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럼 P를 선생님이 x1, y1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 직선의 이름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요. a가 0이 아니고 그리고 b도 0이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점하고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제 이 d를 야이와 주어진 야이와 야이로 표현해 볼 건데 그 표현할 때 증명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어떤 거냐면 이제 기울기와 이제 좌표로 증명을 할 거예요. 기울기와 좌표. 이 좌표는 이제 그래프 위에 있다. 이걸로 이제 증명을 해 나갈 거예요. 기울기와 좌표, 그래프 위에 있다. 일단 편의상 제가 야이를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만나는 점을 h라고 해주면요. 수선이니까 h라고 해주고 야이를 좌표를 x2, y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점과 이 직선 사이의 이 거리는 여기 점을 이제 수선이 바른 선생님이 x2 이제 y2라고 했을 때 y를 x1, y1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x1, y1과 x2, y2인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디스턴스를 이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표현할 거예요. 이 d라는 것은 루트 이제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t를 두 점 사이의 거리로 표현해 준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랬을 때 이 수선의 발을 선생님이 x2, y2라고 하면 이 t는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바뀌잖아요. 그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죠. 뭘 생각할 거냐면 저희 d를 우리가 주어진 건 x1하고 y1만 주어졌기 때문에 x2, y2라는 건 선생님이 증명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정해 준 거지 이제 수학자들, 수학에 연구하는 사람들이 설정해 준 거지 처음에 주어진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x2와 y2를 처음에 주어진 조건으로 바꿔나가는 과정이에요. x2, y2 저희가 설정해 줬지 주어진 건 아니니까. 그랬을 때 먼저 기울기 조건을 이용할 건데 이 선생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이제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by는 이제 마이너스 ax 플러스 c죠.
괜찮으십니까? 아, 미쳤나 봅니다. bi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죠. 그럼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그랬을 때 i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니까 이 기울기가 수직이란 두 직선이 이제 수직으로 만날 때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그럼 i의 기울기가 정이 돼요. i의 기울기. 이 PH의 기울기. 이 선분 PH의 이제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어떻게 되냐면 야이와 곱한 야이의 기울기를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Z라고 한다면 두 개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볼 필요 없고 이 B분의 A의 역수인 A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PH의 기울기가 야이의 기울기가 A분의 B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울기 조건을 이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해 준 거예요. 그러면 이 기울기, 이 pH의 기울기가 A분의 B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A는 지금 pH의 이제 기울기에 pH의 기울기가 이제 A분의 B예요. 그러면 이거를 좀 빨리 많이 했던 사람은 이런 형태에서 A분의 B가 pH의 기울기다. A분의 B가 pH의 기울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대부분이죠. 그럼 이 pH의 기울기를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이 두 점을 이용해서 pH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니까 x2-x1, y2-y1을 pH의 기울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랬을 때 우리가 x2-x1을 ak라고 설정할 수 있고요. ak라고 설정할 수 있고 y2-y1을 bk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여기를 이제 ak, bk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자, 왜냐면 약분해버리면 a분의 b가 될 거니까. 근데 애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x2-x1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냐면 우리가 이제 이 x2-x1은 실제로 주어진 상수일 거예요. 상수. 근데 예를 들어 상수를 이 a분의 b는 이제 비율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야이는 지금 x2-를 숫자로 주어줄 건데 만약 2분의 3하고 4분의 6이 같긴 하지만 이 x2-y는 구체적인 이제 수치이기 때문에 이 4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율로 해주셔야 돼요. x2-x1, ak, bk. 비율로 해주셔야 돼요. 이 a분의 b가 2분의 3일 수 있고 x2-x1, y2-y가 4분의 1 이렇게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4k, 2분의 6k 이런 식으로 나야지. 왜 그러냐면 x2-x1, y2-y이 비율이 4대 1이라는 거지 정확히 4하고 6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비율로 설정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지금 몇 가지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연습이 필요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병석 선생님이 잠깐 요거를 저까지 오는 과정을 잠깐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건 연습이지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다 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점과 직선 사이라니까 점이 주어질 거고 요 점을 x1, y1이라고 할 거고 선생님이 요 점을 p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 직선이 주어질 거니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 거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라고 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에 걸면 점에서 직선에서 수선을 쏘는 거니까 이 수선의 반 h를 선생님이 x2, y2라고 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d는 두 점 사이의 거리와 똑같죠. 그럼 이 d라는 것은 이제 x2-x1의 제곱 플러스 y2-y1의 제곱인데 우리가 x2, y2라는 건 주어진 조건이 아니니까 야이를 x1, y1, a, b, c와 관련된 주어진 이 a, b, c, x1, y1을 이용해서 표현해 나갈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용할 건 뭐냐면 기울기 조건하고 이제 선생님이 이 기울기 조건이라는 건 이제 수직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직선이 이제 수직으로 만나면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직 조건을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수직 조건. 그래서 기울기란 말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직. 그리고 이제 이 기울기, 이렇게 이제 수직 조건. 그랬을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야이는 선생님이 이 직선은 선생님이 1번이라고 그냥 편히 할게요. 야이는 선생님이 편히 2번 할게요. 1번의 직선과 2번의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이 1번의 직선의 기울기는 a분의 b가 될 거라고요. 야의 기울기는 이제 a분의 b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a분의 b라는 것이 x2-x1, y2-y1이 될 건데 이 x2-x1과 y2-y1의 이 비율이 ak 대 이제 bk가 된다는 얘기예요. ak분의 bk가 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으십니까? 비율이. 그러면 선생님이 혹시 항상 얘기하지만 잠깐씩 허가 꼬이거나 조금 이제 온라인 수업을 찍을 때 오프라인보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우리 제자님들 이쁘게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설정이 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이제 아무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해줄 거냐면 이 d라는 것이 루트 이제 x2-x1을 이제 ak로 나왔으니까 제곱해주면 a제곱 k제곱이고요. a는 b의 제곱 k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a를 k제곱으로 묶어버리면 k제곱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k가 나올 거니까요. 절대값,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우리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없으니까 절대값을 씌우고 나올 거고요. k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죠. 우리가 디스턴스, 이 거리를 표현할 때 a제곱 b제곱은 여기 주어진 거기 때문에 충분히 d를 도출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럼 이 절대값 k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값 k를 이 x1, y1, a, b, c를 이용해서 표현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어진 건 x1, y1, a, b, c니까요. 그랬을 때 이제 좌표, 그래프 위에 있다를 설명할 건데요. 요 h는 이 직선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 그래프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점이 요 직선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 점의 좌표를 이 직선 위에 대입해도 되겠죠. 그러면 ax2 플러스 by 죄송해요. by2 플러스 c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좌표가 그래프 위에 있다. 점이 그래프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ax2 플러스 by2 플러스 c는 0이라는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가져왔는데요. 저거를 이제 또 재밌게 변형해 줄 거예요. 어떻게 변형해 줄 거냐면 우리가 x2-x1을 ak라고 놨고요. y2-y1을 저기 bk라고 놨으니까 x2를요. x2를 x1 플러스 ak로 볼 수 있고요. y2를요. y1 플러스 bk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y1 플러스 bk. 그러면 이 x2 자리에 x1 더하기 ak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y2 자리에 y1 더하기 bk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돼요. 점점 우리가 이 x2, y2를 한 단계 거쳐가지고 주어진 x1, y1 이렇게 지금 표현해가고 있죠. a도 알고 있고 x1도 알고 있고 a 알고 있고 b 알고 있고 y도 알고 있고 p 알고 c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식을 만들면 돼요? k는 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어 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를 집어넣어 버리면 선생님이 ax1 플러스 a제곱 k 플러스 by1 b제곱 k 플러스 d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야이를 이제 좀 예쁘게 정리해주면 야이를 일단 볼게요. k로 묶어주면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고요. 야이와 야이를 통째로 이항해버릴게요. 이렇게 통째로 이항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k를 정의할 수 있죠. k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 죄송해요. ax1 더하기 by1 플러스 d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러면 야이를 이 식에 집어넣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옆에 거 좀 지워도 될까요? 자, 칠판이 좀 작다 보니까 좀 죄송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집어넣어버리면 이 디스턴스 거리가 절대값 K죠. 절대값 K인데 절대값 K가 이렇게 되겠죠.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절대값을 씌워버리니까 마이너스는 굳이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죠. 마이너스는 이제 굳이 적지 않으셔도 상관없죠. 절대값을 씌울 때 마이너스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 B라는 것에 이렇게 집어넣어줬고요. 뒤에 있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만 적으면 되겠죠. 절대값은 분리가 가능하니까 루트 AX1 더하기 BY 절대값 루트라고 했네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A는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이렇게 분리해 나갈 수 있죠. 괜찮으십니까? A는 양수니까 그냥 심플하게 A제곱 B의 제곱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I를 적을 때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을 두 번 적어준 형태로 가도 괜찮겠죠. 약분해버리면 D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이렇게 거리를 이제 도출하는 공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거리 도출하는 공식이 나왔으니까요. 선생님이 요거를 일부러 할게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도출 공식. 이걸 일부러 하겠고요. 나머지 이제 내용은요. 2부에서 좀 설명해 나가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설명하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조금 지침이 있어서 커피 한 잔 먹고 선생님 다음 쉬는 시간에 또 바로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